한국은 5년 동안 철저히 죽은 척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까맣게 몰랐던 해저 500m의 비밀 요새. 일본이 도발하자마자 수백 개의 눈이 동시에 떠졌고 상황은 3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릎 꿇고 일본이 치욕 속에 도망쳐야 했던 그 통쾌한 반전의 드라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로건, 당장 마이크 끄고 나와. 이건 실제 상황이야. 귀에 꽂힌 인이어가 찢어질듯 펜타곤 작전실장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눈앞의 앵커는 당황해서 동공이 흔들렸고 스튜디오의 생방송 카메라, 빨간불은 저를 정면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으니까요. 제 이름은 로건 브래드쇼. 지금은 MIT 해양전략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지만 불과 5년 전까지는 주일미군 제7함대의 작전참모였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바다, 특히 독도 아래 감춰진 비밀을 미해군 내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한 날이었습니다. CNN 스튜디오의 조명은 뜨거웠고 앵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브래드쇼 참모님,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가 오늘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펜타곤은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침묵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결심을 굳히고 입을 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전 세계로 송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위대를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어요. 앵커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옥이라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저는 지난 20년간 동아시아 해군을 연구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국 해군, 일본 자위대, 중국 인민해방군, 그리고 한국 해군까지요. 그런데 저는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5년 전 울릉도 앞바다에서 제가 목격한 것을 지금도 믿을 수 없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앵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를요. 앵커가 재촉했습니다. 참모님,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일본의 상자위대는 90년대의 기술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함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은 최신 기술을 이미 배치했어요. 자위대가 독도에 접근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과 싸우는지조차 모를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앵커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독도 주변 바다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위대 함대가 출항하는 순간부터 한국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위치, 속도, 깊이, 심지어 함내 통신까지도요. 앵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5년 전까지는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어요. 그들은 바다 밑에 무언가를 건설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것을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을 보니 펜타곤 비상연락망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앵커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긴급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방송 중인데요. 앵커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브래드쇼입니다. 로건. 지금 당장 방송 끝내. 펜타곤 작전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이치가 방금 자위대에 명령을 내렸어. 독도 주변 시비엘이 진입이야. 제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언제요? 3시간 후 출항이야. 로건,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 일본 정부가 공식 작전이라고 통보했어. 저는 앵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모릅니다. 한국은 5년간 준비했어요. 완벽하게요. 참모님, 그게 무슨... 앵커가 물었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일본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위대 함대는 독도에 도착하기도 전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것을 지켜보게 될 거예요. 스튜디오가 술렁였습니다. 제 귀에 이어폰에서 프로듀서가 소리쳤습니다. 잠깐, 이건 너무 강한 발언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5년 전 울릉도 앞바다에서 한국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저는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국은 침묵의 사냥꾼들을 깨운 겁니다. 침묵의 사냥꾼이요? 앵커가 되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5년간 바다 밑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카이치가 완벽한 명분을 준 겁니다. 전화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건, 지금 당장 스튜디오에서 나와.
국방부 장관이 직접 통화하고 싶어해 저는 앵커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가봐야 합니다. 잠깐만요. 앵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참모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5년 전 울릉도에서 대체 무엇을 보신 겁니까? 저는 스튜디오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돌아봤습니다. 그건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어요. 문을 나서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들이 깨어나고 있어. 복도를 걸어가는데 제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펜타곤, 국방부, 국무부, 심지어 백악관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5년 전 그날 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펜타곤 지하 3층 작전실로 긴급 소환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한국이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완전히 새로운 전쟁의 규칙이었어요. CNN 스튜디오를 나온 지 몇 시간 후, 저는 호텔방에서 5년 전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을이었어요. 울릉도 동쪽 바다였습니다. 저는 당시 제7함대 작전참모로 한미연합훈련을 총괄하고 있었죠. 새벽 4시였습니다. 미국 구축함 커티스 윌버호의 작전실에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들고 소나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훈련은 순조로웠어요. 한국 해군 이지스함 2척, 미국 구축함 3척이 완벽하게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나병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합니다, 참모님. 뭐가?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이 신호요.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처음엔 고래인 줄 알았는데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한 점 하나가 보였어요. 생물 신호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나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이상해요. 고래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점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이었죠. 속도는 팔로트입니다. 정확히 팔로트예요. 소나병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30분째 속도 변화가 없습니다. 수심은 300m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고래는 그렇게 깊이 오래 있지 않습니다. 한국 해군에 확인해봐. 통신병이 한국 이지스함에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대답이 왔어요. 한국 측에서는 자기네 잠수함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뭐지?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였던 점이 갑자기 12개로 늘어났어요. 마치 꽃이 피어나듯이 순식간에요. 이게 뭐야? 소나병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12개의 점이 완벽한 기하학적 패턴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었어요. 육각형 모양이었습니다. 함장님, 소나병이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이것들이 움직입니다. 화면 속 12개의 점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요. 하지만 움직임이 조율되어 있었어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말이죠. 저는 20년 경력의 해군 장교였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잠수함을 연구했어요. 하지만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네트워크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단일 개체가 아니야. 참모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함장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야. 소나병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참모님, 이것들이 더 깊이 잠수합니다. 화면을 보니 12개의 점이 동시에 하강하고 있었어요. 350m, 400m, 450m. 계속 내려갔습니다. 추적 가능해? 저는 물었습니다. 신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소나병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00m, 신호 소실됩니다. 화면에서 점들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참모님, 이걸 보고서에 올려야 할까요? 당연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보고해야 해. 6시간 후 한국 해군으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기관이 목격한 것은 훈련 중 문제가 발생한 우리 장비입니다. 보안상 이유로 공식 기록에서 삭제 부탁드립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국 장비라고요? 대체 무슨 장비가 저렇게 움직일 수 있죠? 참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그들이 뭔가 비밀 훈련을 하는 거라면 존중해야 했어요. 삭제하자.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개인 사본을 남겨줘. 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12개의 점이 완벽하게 조율되어 움직이던 모습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해군 작전사령부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연결됐어요. 최한결 대령입니다. 대령님, 저는 로건 브래드쇼 참모입니다. 어제 목격한 것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참모님,
죄송하지만 그건 기밀 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으로서 최소한의 정보는 참모님, 최 대령이 말을 끊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때가 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저희를 믿어 주십시오. 믿습니까?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최 대령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참모님이 본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미래입니다. 5년 후면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5년 후라고요? 대체 한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폰으로 긴급 소환됐습니다. 지하 3층 비밀 작전실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펜타곤 지하 3층은 일반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저도 작전 참모 5년 동안 단 3번밖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기밀이 취급되는 장소였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좁은 복도가 나왔어요. 양쪽 벽은 두꺼운 콘크리트였습니다. 무장경비 2명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참모님.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어두운 방이었어요. 대형 스크린 하나만 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미 5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고위 장교들이었습니다. 앉으시죠. 브래드쇼 참모,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해군 정보국장이었어요. 당신이 일주일 전 목격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정보국장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3차원 지도가 나타났어요. 울릉도와 독도 주변 바다였습니다. 파란색 점들이 바다 곳곳에 찍혀 있었어요. 이것이 당신이 본 겁니다. 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해신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해신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바다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옆에 앉은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신화에 나오는 존재죠. 한국은 이 시스템에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스크린이 확대됐습니다. 파란 점 하나가 크게 보였어요. 원통형 물체였습니다. 길이는 약 3m, 직경은 1m 정도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인 수중 드론입니다. 분석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드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분석관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첫째, 이것은 인공지능으로 작동합니다.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요. 둘째, 배터리가 아니라 해저 충전 스테이션에서 무선으로 전력을 받습니다. 셋째, 이것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네트워크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보국장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200개 이상의 이런 드론을 독도 주변 200km 반경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작동합니다. 스크린에 전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수백 개의 파란 점이 그물망처럼 바다를 덮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중 사물 인터넷입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바다 밑에 신경망을 깔아놓은 겁니다. 이 영역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요. 잠수함도요? 제가 물었습니다. 잠수함은 기본입니다. 정보국장이 답했습니다. 수중 드론, 어뢰, 심지어 큰 물고기까지 구분해낼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판단합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술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보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것은 5년 후 목표예요.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요? 믿기 힘들지만 사실입니다. 분석관이 새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배터리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화면에 기술 사양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드론 한 대당 인공지능 프로세서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삼성 엑시노스 군사용 버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초저전력으로 수중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제품이었습니다. 5년 수명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충전 스테이션 덕분에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센서는 SK 하이닉스 음향칩이었습니다. 기존 소나보다 100배 민감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전부 한국 기술입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보국장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민간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환했어요. 우리가 10년 걸릴 일을 3년 만에 해낸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삼성, LG, SK, 한화. 분석관이 하나씩 세며 말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었어요. 정부가 2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완성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왜 몰랐습니까? 정보국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의 보안이 완벽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챈 건 당신이 목격하고 나서예요. 일본은 압니까? 전혀요. 정보국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해군을 여전히 70년 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그들은 압니다. 정보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약 2년 반 전에 알아챘어요. 어떻게요? 정보국장이 새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것은 2년 반 전 여름에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 잠수함 한 척이 독도 인근에 접근했어요. 그리고 화면에 경로가 표시됐습니다. 중국 잠수함이 독도를 향해 접근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어요. 그리고 빠르게 퇴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추적했습니다. 정보국장이 답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해신 시스템이 자동으로 탐지하고 추적했어요. 중국 잠수함은 자신들이 완전히 노출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죠.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중국 해군은 단 한 번도 독도 100km 이내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배웠어요. 한국이 그 바다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을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지금 일본이 도발하면 학살입니다. 정보국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자신들이 무엇과 싸우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한국의 시스템을 알게 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죠. 정보국장이 새 파일을 여는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정보국장이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2년 반 전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날짜가 표시됐어요. 7월 18일 새벽 2시. 이것은 한국 해군 작전실의 기록입니다.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CIA가 입수한 자료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국 해군 작전실이 보였어요. 대형 스크린 앞에 여러 명의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빨간 점 하나가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타겟 포착. 한 장교가 외쳤습니다. 방위 042, 속도 12노트. 확인. 다른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수심 280m, 동쪽으로 이동 중. 화면 속 최한결 대령이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식별은 중국 94명 공격 잠수함으로 추정됩니다. 손아병이 답했습니다. 음향 신호가 93% 일치합니다. 분명합니까? 최 대령이 물었습니다. 예, 대령님. 손아병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표면에서 보는 것처럼 선명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일반 소나로는 잠수함을 그렇게 정확히 추적할 수 없거든요. 특히 수심 280m에서는요. 해신 시스템 정확도는 최 대령이 물었습니다. 99.7%입니다. 다른 장교가 답했습니다. 현재 127개의 노드가 타겟을 추적 중입니다. 127개요?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한 척의 잠수함을 127개의 센서가 동시에 추적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함과 정조함 출동 명령. 최 대령이 지시했습니다. 이함 출동 완료. 통신병이 외쳤습니다. 정조함 3분 내 출동 가능합니다. 화면이 분할됐습니다. 한쪽에는 작전실, 다른 한쪽에는 잠수함 내부가 보였어요. 이건 중국 잠수함 내부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한 겁니까? 저는 정보국장에게 물었습니다. NSA가 중국 해군 통신을 도청했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중국 잠수함 내부가 보였습니다. 함장이 손아병에게 무언가 묻고 있었어요. 우리 위치는 안전한가? 예, 함장님. 손아병이 답했습니다. 현재 한국 함정과의 거리는 60km입니다. 탐지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정확히 추적하고 있었죠. 중국 잠수함은 전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중국 잠수함은 계속 독도를 향해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잠수함 2척이 조용히 위치를 잡았어요. 중국 잠수함이 독도 50k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중국 잠수함 손아병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함장님, 음향신호 포착. 뭐? 함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우리 후방 손아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잠수함입니다. 불가능해. 함장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저음속 순항 중이야. 어떻게 추적할 수 있어?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함장님, 손아병이 다시 외쳤습니다. 전방에도 또 있습니다. 좌우에도. 뭐라고? 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국 작전실 화면을 보니 중국 잠수함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어요. 한국 잠수함 2척, 구축함 3척이 완벽한 포위망을 만들었습니다. 타겟 완전 포착. 최 대령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뢰 사격 준비 완료. 무기 담당 장교가 답했습니다. 대기. 최 대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국제경고 신호 발송. 통신병이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경고 메시지가 중국 잠수함으로 전송됐어요. 중국 잠수함 내부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통신병이 메시지를 읽었어요. 한국 해군입니다. 당신들은 현재 우리 영해 인근에 있습니다. 즉시 퇴각하십시오. 10분 내에 응답 없으면 적대 행위로 간주합니다. 중국 함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추적하고 있었다는 거야. 예, 함장님. 부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최소 5개의 한국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나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상한 신호들이 수십 개 감지됩니다.
이상한 신호, 작은 물체들입니다. 소나병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생물은 아닙니다. 움직임이 너무 규칙적입니다. 중국 함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배치했다는 것을요. 깊이를 400m로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탈출한다. 잠수함이 급강하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한국 작전실에서 최대령이 말했습니다. 타겟 심도 변경, 400m로 하강 중. 추적 유지됩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소나병이 답했습니다. 해신 시스템이 타겟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잠수함은 계속 도망쳤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 하지만 한국의 추적은 계속됐어요. 결국 중국 함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회한다. 귀환한다. 잠수함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독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작전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최 대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추적 중단. 타겟이 우리 해역에서 벗어날 때까지 감시 유지. 알겠습니다. 장교들이 대답했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정보국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것이 중국이 배운 교훈입니다. 한국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정보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 해군 사령부는 48시간 동안 비상회의를 했어요. CIA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의 이 시스템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최신 잠수함이 완전히 무력화됐는데요. 그리고 일본은 아직도 모릅니다. 분석관이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해군을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본이 지금 독도에 접근하면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정보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더 나쁠 겁니다. 중국은 조용히 퇴각했지만 일본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굴욕을 당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한국이 왜 5년간 조용히 준비했는지를요. 정보국장이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제 일본 이야기를 해보죠. 화면에 일본 방위성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LA가 입수한 자료였어요. 이것은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 발언을 하기 일주일 전 회의입니다. 정보국장이 설명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일본 방위성 장관과 자위대 고위 장교들이 모여 있었어요. 총리께서 독도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이시했다고 합니다. 방위성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 군사적 대응 능력은 어떻습니까? 해상자위대 사령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즈모급 헬기 구축함 2척, 소류급 잠수함 3척을 즉시 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우리보다 전력이 약합니다. 참모장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이지스함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잠수함 기술은 우리가 앞섭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탐지 능력은? 장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재래식 소나를 사용합니다. 정보 담당 참모가 답했습니다. 우리 잠수함이 조용히 접근하면 20km 이내까지는 탐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20km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국은 200km 밖에서도 추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독도 12해리에 진입해도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까? 장관이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잠수함이 먼저 배치되면 한국은 우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할 겁니다. 대응 시간은 한국이 우리 함대를 발견하고 대응 병력을 보내는데 최소 2시간은 걸릴 겁니다. 참모장이 답했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정보국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90년대 데이터를 보고 있어요. 정확합니다. 정보국장이 새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것이 실제 비교입니다. 화면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자위대 인식과 현실, 탐지 능력, 일본 생각은 재래식 소나 20km, 실제는 인공지능 네트워크 200km, 반응 시간, 일본 생각은 2시간, 실제는 3분, 추적 정확도, 일본 생각은 플러스 마이너스 5km, 실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m, 기술 세대, 일본 생각은 3세대, 90년대, 실제는 5세대, 최신 기술. 저는 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20년 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겁니다. 정보국장이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일본 방위성 회의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직후죠. 화면에 급박한 분위기의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총리께서 공개 발언을 하셨습니다. 장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작전 계획은? 총리가 물었습니다. 사령관이 일어섰습니다. 소류급 잠수함 2척을 먼저 투입합니다. 이즈모 구축함이 뒤따릅니다. P1 초계기 5대가 공중 지원합니다. 한국 반응 예상은? 경고 방송을 할 겁니다. 참모장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잠수함 위치는 파악하지 못할 겁니다. 해상병력만 보낼 거예요.
좋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새벽 출동하십시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얼마 전 상황입니다. 일본은 정말 모르는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네, 정보국장이 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처럼 기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알고 있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정보국장이 새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 해군은 일본 함대가 항구를 떠나는 순간부터 추적할 겁니다. 화면에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잠수함이 출항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즉시 파란 점들이 주변에 나타났습니다. 해신 시스템이었죠. 일본 잠수함이 독도 100km 지점에 도착할 때쯤이면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미 완벽한 포위망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때까지도 모르겠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깨닫는 순간은 한국이 경고 메시지를 보낼 때일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할까요? 그들은 한국을 여전히 약한 나라로 보고 있었어요. 일본이 이렇게 오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정보국장이 답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만심이에요. 일본은 자신들이 아시아 최강 해군이라고 믿습니다. 둘째, 정보 부족입니다. 한국이 워낙 철저하게 비밀을 지켰거든요. 중국도 이연 반전에 당했는데 일본에 알리지 않았나요? 중국이 왜 알려주겠습니까? 정보국장이 웃었습니다. 자신들의 치욕을 널리 알릴 이유가 없죠. 게다가 일본이 망신당하는 걸 중국이 막을 이유도 없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경고하지 않습니까? 정보국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복잡합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긴급 회의 중이에요. 정보국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연결해 보죠. 그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백악관 상황실이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은 안 보였지만 국무장관, 국방장관, NSA 국장, CIA 국장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연결됐습니다. 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브래드쇼 참모도 듣고 있나?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장관님.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아,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CNN에서 한 발언 때문에 난리가 났네. 일본 대사가 항의했어. 죄송합니다, 장관님.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알아. 국방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자네 말이 맞아.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야.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은 우리 동맹국입니다. 우리가 경고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도 우리 동맹국입니다. NSA 국장이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기술을 우리에게 공유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본에 알려주면 한국은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망신당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국무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이 도발한 겁니다. CIA 국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선언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최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겼어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일본 함대를 공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낮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먼저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추적하고 포위할 겁니다. 그리고 경고를 보낼 거예요. 일본이 퇴각하지 않으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면 국무장관이 재촉했습니다. 경고 사격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 격침은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굴욕이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에게 쫓겨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입니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미일 동맹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입하면 한미동맹이 흔들립니다. NSA 국장이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왜 미국이 일본 편을 드느냐고 물을 거예요. 그렇다면 중립을 지키는 겁니까? 국무장관이 답답해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CIA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3년 전부터 이 기술 정보 공유를 거부했어요. 우리가 요청해도 주권 사안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CIA 국장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한국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국 보호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분석이 맞는 것 같았어요. 국무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그냥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까? 대통령께 보고는 드려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국무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일본에 비공식 경고라도 해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NSA 국장이 즉시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영원히 잃을 수 있어요. 기술 접근권이요? 국무장관이 되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CIA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신 시스템은 우리가 5년 후에나 개발 목표로 하는 기술입니다. 만약 한국이 우리와 협력한다면 우리는 수년을 단축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을 적으로 돌리면 우리는 혼자 개발해야 한다는 거군요. 국방장관이 이해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NSA 국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우리가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관계가 나빠지면 경제적 타격도 큽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딜레마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국방장관이 최종적으로 말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지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에게 비공식 채널로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하라고요.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국방장관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일본이 들으면 다행이고 안 들으면 직접 배우는 수밖에요. 한국에는 뭐라고 합니까? NSA 국장이 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국방장관이 답했습니다. 한국이 알아서 하게 둡니다. 다만 과잉 대응은 하지 말라고 조용히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답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펜타곤 작전실에 다시 우리만 남았어요. 정보국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선택권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강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고도 할 수 있죠. 정보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한국이 더 이상 우리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70년 동맹 관계가 변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독립적인 파트너였죠.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보국장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우리보다 5년이나 앞섰다는 게 믿기지 않거든요. 정보국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려드리죠. 그가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한국 기업 로고들이 나타났어요. 삼성, LG, SK, 한화, 이것이 답입니다. 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군사 기술을 민간 기업이 개발했어요. 민간 기업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석관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미국은 군사 기술을 정부가 주도해서 만듭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방산 업체들이 정부 예산으로 개발하죠. 한국은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분석관이 새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은 민간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환했어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화면에 기술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칩입니다.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삼성 엑시노스 프로세서를 아시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입니다. 압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그 칩을 군사용으로 개조했어요. 분석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초저전력으로 수중에서 실시간 연산을 합니다. 각 드론마다 이 칩이 들어가 있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스마트폰 칩을 무기에 넣었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석관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10년 걸려서 개발할 군사용 칩을 한국은 이미 상용화된 칩으로 해결한 겁니다. 두 번째, 배터리입니다. 분석관이 다음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기술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군사용으로요? 네,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이 배터리를 수중용으로 개조했어요. 5년 수명입니다. 게다가 해저 충전 스테이션에서 무선 충전이 가능해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선 충전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술입니다.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수중용으로 만들었어요. 드론이 충전 스테이션 근처로 가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발상이었어요. 세 번째, 센서입니다. 분석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음향칩이에요. 원래는 스마트폰 마이크용 칩입니다. 그걸 소나로 쓴다고요? 정확합니다. 분석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칩의 민감도가 기존 군사용 소나보다 100배 높아요. 그리고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해양 생물과 잠수함을 구분합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네 번째, 통신입니다. 분석관이 마지막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삼성전자의 오지 기술입니다. 오지를 수중해서요. 수중용으로 개조했습니다.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초음파 통신이에요. 200개가 넘는 드론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암호화된 메시 네트워크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민간 기술로 해결한 거였어요. 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왜 한국이 빠른지 아시겠습니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있는 기술을 활용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정보국장이 새 화면을 띄웠습니다. 비교해 보시죠. 화면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방식 대 한국 방식. 개발 기간, 미국은 10년에서 12년, 한국은 3년에서 5년. 개발 비용, 미국은 100억 달러, 한국은 17억 달러. 기술 출처, 미국은 군사 전용 개발, 한국은 민간 기술 전환. 성능, 미국은 목표 수준, 한국은 목표 초과. 저는 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졌네요. 이긴 게 아니라 방식이 다른 겁니다. 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군사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나중에 민간으로 내려보냅니다. 인터넷이 그랬죠. GPS도 그랬고요. 한국은 반대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보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민간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그걸 군사용으로 올립니다. 훨씬 빠르고 저렴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민간 기술이 한국만큼 발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보국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이 앞섭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거든요. 배터리도 한국이 1위예요. LG, 삼성, SK가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한국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보국장이 답했습니다. 삼성과 LG가 OLED 시장을 지배합니다. 애플 아이폰 화면도 삼성 거예요.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핵심 민간 기술에서 세계 최고였어요. 그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환하니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한국에게 기술을 배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고민하는 거예요.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우리도 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문제 때문에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거군요. 제가 이해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정보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석관이 새 정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이미 문의했어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이걸 방산 수출 품목으로 만들려고 해요. 가격은 우리 시스템의 10분의 1입니다. 성능은 더 좋고요. 그럼 우리 방산 업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쟁력을 잃을 겁니다. 정보국장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적어도 해양방어 분야에서는요.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멀리 내다보고 있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5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완벽하게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 공개하는 겁니다. 일본을 통해서 말이죠.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보국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본이 완벽한 데모 상대가 된 거예요. 펜타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본 함대가 정말 출동할까?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새벽 3시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펜타곤 작전실이었습니다. 브래드쇼 참모님, 일본 함대가 출항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30분 전입니다. 소류급 잠수함 2척이 먼저 나갔습니다. 이즈모급 구축함이 1시간 후 출항 예정입니다. 한국은 알고 있습니까? 모니터링 중입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펜타곤으로 향했어요. 지하 3층 작전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지도가 떠 있었어요. 상황은?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 잠수함 2척이 독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작전관이 답했습니다. 현재 속도 12노트, 수심 250m입니다. 한국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작전관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곧 포착할 겁니다. 저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일본 잠수함을 나타내는 빨간 점 2개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본 잠수함은 독도에서 150k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갑자기 작전관이 소리쳤습니다. 한국 시스템 가동됐습니다. 화면을 보니 파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일본 잠수함 주변으로 수십 개의 점이 모여들었습니다. 해신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일본 잠수함 포착 완료.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화면에 한국 해군 작전실 음성이 연결됐습니다. NSA가 실시간으로 도청하고 있었어요. 타겟 2개 포착, 한국 장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 소류급 잠수함으로 확인됩니다. 거리는? 최한결 대령의 목소리였습니다. 142km입니다. 이함 출동. 최 대령이 명령했습니다. 정조함도 대기 태세. 알겠습니다. 펜타곤 작전실에서 정보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시작됐군요. 화면 속에서 한국 잠수함을 나타내는 초록 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잠수함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30분 후 일본 잠수함은 독도에서 100k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일본 잠수함 내부 통신이 들렸습니다. NSA가 그것도 도청하고 있었어요. 함장님, 순조롭습니다. 일본 소나병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변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좋아, 일본 함장이 답했습니다. 계속 진행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잠수함 두 척이 이미 5km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구축함 세 척이 포위망을 만들고 있었어요. 또 30분이 지났습니다. 일본 잠수함이 독도 50k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작전실에서 최대령이 말했습니다. 경고 준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잠수함에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소나병이 소리쳤습니다. 함장님, 음향신호 포착. 뭐? 일본 함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우리 후방 5km, 한국 잠수함입니다. 불가능해. 함장이 외쳤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추적했지? 모르겠습니다. 소나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함장님, 뭐야? 전방에도 있습니다. 좌우에도. 일본 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면을 보니 일본 잠수함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한국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에게 경고합니다. 한국 통신병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들은 현재 대한민국 영해 인근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시 퇴각하십시오. 10분 내에 응답 없으면 적대 행위로 간주합니다. 일본 잠수함 내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함장이 물었습니다. 일본 함장은 소나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수십 개의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 함정들과 정체불명의 작은 물체들이었죠. 이건, 함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함장님, 부함장이 재촉했습니다. 일본 함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각한다. 지금 당장. 예, 조타수가 대답했습니다. 일본 잠수함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독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펜타곤 작전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일본이 퇴각합니다. 정보국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출항 후 4시간 만이군요. 이즈모급 구축함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출항 취소됐습니다. 작전관이 답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긴급 명령을 내렸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어요. 일본은 한국에게 완패했습니다. 한국 작전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대령이 말했습니다. 추적 중단. 타겟이 우리 해역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감시만 유지한다. 알겠습니다. 화면 속 파란 점들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신 시스템이 대기 모드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정보국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네? 제가 물었습니다. 지옥이었죠. 정보국장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본에게는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무엇과 싸우는지도 모른 채 퇴각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요. 몇 시간 후 CNN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일본 자위대 독도 접근 시도하다 한국 해군에 의해 저지당해. BBC도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신기술, 일본 잠수함 실시간 추적 성공. 중국 CCTV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해저방어망 동아시아 해양 질서 재편. 일본 NHK는 긴급 뉴스를 중단하고 정부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 다카이치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독도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군사적 옵션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72시간 만에 완전한 후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MIT 연구소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장관이 사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20% 아래로 떨어졌어요. 일본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정부가 한국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느냐고요. 하지만 더 큰 변화는 국제 질서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국방부였습니다. 브래드쇼 참모님, 한국 대사관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한국 해군 참모총장께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틀 후 저는 한국 대사관에 있었습니다. 최한결 대령이 저를 맞이했어요. 5년 전 전화통화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참모님, 최 대령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5년 전 전화통화 기억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최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5년 후면 세상이 알게 될 거라고요.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브래드쇼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한 이유는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협력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모총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해신 시스템을 미국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참모 총장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결정하는 동맹국으로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변했어요. 70년간 미국 보호 아래에 있던 나라가 이제 대등한 위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모 총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최 대령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참모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5년 전 울릉도에서 참모님이 본 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최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주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한반도 주변 500km 전역을 커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 대령이 답했습니다. 투자액은 추가로 3조 원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참모님, 최 대령이 덧붙였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수출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최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대사관을 나와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워싱턴 DC의 거리가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세상은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CIA 동료였어요. 로건, 중국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중국이 한국에 비공식 접촉했어. 해신 시스템 정보 교환을 제안했대. 한국 답변은 그랬어. 한국은 동맹국하고만 공유한다고 했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확실히 변했어요. 다음 날 러시아 소식도 들렸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동해 활동을 급격히 줄였다고 해요. 한국 해군력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MIT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동아시아 해양 질서의 재편이었어요. 5년 전 제가 울릉도에서 본 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했고 필요한 순간에 보여줬습니다. 이제 독도는 단순히 한국의 섬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독도는 한국 기술력의 상징이 됐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청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참모님,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배워야 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민간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환하는 데 천재적이에요. 우리도 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이 가르쳐줄까요? 그들은 협력을 원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동등한 파트너로서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가 문제입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펜타곤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한국 해신 시스템의 장기적 영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결론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해신 시스템은 동아시아 해양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능력을 인정하고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 일본은 대한국 정책을 전면 재검토 중이다.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재정의해야 한다.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방산 수출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방산 업체들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은 해양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이는 70년 한미동맹 역사상 가장 큰 변화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5년 전 울릉도에서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당시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건 미래였습니다. 한국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였죠. 그리고 그 미래는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5년 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독도 심해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요. 미국도 몰랐고 일본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직접 당하고 나서야 알았죠. 한국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삼성, LG, SK, 한화가 힘을 합쳤어요. 민간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환했습니다. 3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해저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완벽한 순간을요. 다카이치 총리의 도발은 한국에게 기회였습니다. 세상에 보여줄 완벽한 무대였죠. 일본 함대는 4시간 만에 퇴각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요. 이제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독도는 한국 기술력의 상징이에요. 한국이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70년간 한국은 배웠습니다. 미국에게서, 세계에게서요. 그리고 5년간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완벽하게요. 이제 세상은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강한지를요. 하지만 세계는 아직 모릅니다. 한국이 준비한 것의 절반도요. 부산 어딘가에서, 제주도 깊은 바다에서 한국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조용히 쓰여집니다.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아요.
묵묵히 준비하고 때가 되면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이 만들어낸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의 숨겨진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해군 장병들의 노고를 널리 알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평안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